네, 안녕하세요. 김성철입니다. 자, 오늘 알아볼 종목 이 삼부토건인데요. 최근 삼부토건을 인수한 이 DYD. 자, DYD와 함께 누가 뭐라 해도 최근 가장 핫한 종목이죠. 자, 그만큼 주가의 움직임도 많이 있었고요. 자, 오늘 이 삼부토건이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, 자,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해 보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자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이 삼부토건이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뭔가요? 바로 이 삼부토건 임원진이 폴란드에서 열리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엮인다는 기대감에 상승이 이렇게 나온 건데요. 실제로도 이 삼부토건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북동부 도시 코노토프시와 재건산업 관련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알려져 있죠. 사실 이 삼부토건 같은 경우 22년도 매출이 국내 건설 쪽에서 97% 정도. 근데 해외 건설에서는 0.02%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. 이 실적이 해외에서는 미미한 실적을 내왔다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정말 이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? 자, 저 같은 경우 이거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이 재건 수혜보다는 작전주로서 이 정치 관련주로서의 흐름을 보여줄 것 같아요. 일단 이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 이 재무가 굉장히 불안정해요. 이 매출액이 증가하고 흑자 전환하니까 외형적으로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. 자,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영업 손실률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부채 비율도 오르면서 유보율 또한 굉장히 낮아요. 자, 삼부토건이 건설주로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이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테마와 엮이면서 바로 삼부토건이 작전주 정치 테마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. 재무적으로는 최악인 상황이라는 거예요. 실제로도 이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관련주로 엮이면서 상승을 보여줬었고, 최근 또한 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떠나서 이 정치 관련주로서의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한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어요. 자, 사실 사람들이 궁금한 게 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떠나서 바로 우리나라 정부와의 관계일 거예요. 이제는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일 텐데 바로 이낙연 전 총리의 동생 바로 이계현 씨가 이 삼부토건의 대표로 있었던 적도 있고, 물론 지금은 사임한 상황이에요. 자, 현직 대통령인 이 윤석열 대통령과도 이 삼부토건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. 이 삼부토건에 돈을 몰아주고 있는 중이다.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. 지금부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. 뭐 사실 비리가 있었다, 작전이다 한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 수익만 챙겨가면 되긴 하는 거잖아요. 자, 하지만 이 삼부토건 같은 경우 이 정치 테마주, 바로 이 정치 테마주,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?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, 이런 이중 테마를 가지고 있어요. 그만큼 이 세력들이 마음먹고 올리고, 테마가 두 개이기 때문에 올리기 쉬워요. 세력들이 마음먹고 올리고 털면 이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을 챙겨가기가 힘든 게 사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실적으로 바라보라고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거고, 지금 삼부토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? 이 아니면 삼부토건 남겨주시고 평단가만 남겨주시면 제가 목표가랑 추가 매수가 정리해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 남겨드릴 테니까 꼭 남겨주시고요. 문자 1번이나 3부 꼭 남겨주세요. 일단 이 삼부토건 이낙연 전 총리의 동생인 이계현 씨. 자, 이계현 씨는 22년도에 사임했어요. 자, 사임하고 지금은 이응근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했고요. 자, 이계현 씨가 20년 10월 이 삼부토건 대표로 있을 때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. 자, 이때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면 보시다시피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무려 16배 올랐어요. 이계현 대표이사는 이 삼부토건 전에 이 삼환기업이라는 회사의 대표였어요. 자, 이거 삼환기업 부실 기업이었어요. 부실 기업인데 관급공사 3천억을 수주했죠. 그런 이계현 대표가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폭등한 거예요. 이 삼부토건도.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? 이 이낙연 전 총리가 첫 불가리아 해외 순방 때 바로 이 동양물산의 대표인 김희용 씨와 같이 동행을 했어요. 자, 삼부토건의
삼부토건의 조남욱 전 회장과 이 동양물산의 김용 대표는 절친한 관계예요. 자,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어떠한 커넥션이 있었다는 건 예상하실 수 있으시겠죠. 자, 지금의 삼부토건도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올랐던 게 그때와 일치한 상황이라는 거죠. 이거 우크라이나 재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이 삼부토건 떠올리셨던 분들 있으신가요? 없을 거예요. 뭐 일단 재건을 해야 하니까 이 굴삭기, 포크레인 많이 필요하겠죠. 자, 그러면 건설 기계 쪽으로 뭐 HD 현대인프라코어, 자, 현대 쪽이나 뭐 데모 이런 기업들 떠오르는 게 당연해요. 자, 그런데 도급순위 72. 자, 도급순위 72인 이 삼부토건이 갑자기 우크라이나 재건 대장주로 자리 잡는다. 물론 이 건설사가 엄청 많다 보니까 이 70위도 낮은 순위는 아니죠. 자,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중요한 국책과제에 대장주를 할 만한 능력을 가진 기업은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. 물론 이 삼부토건에 투자 중이신 분들은 자, 쓴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투자는 현실이잖아요. 이 투자를 하더라도 상황을 알고 좀 현실적으로 접근하자는 거예요. 이 삼부토건이 16배 올랐던 것만 떠올리지 말고 이 16배 떨어진 것도 생각하자는 거죠. 절대 이 큰 비중 투자는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, 그건 이 투자가 아닌 이 투기가 되는 거예요. 자, 이거 보시면 등락이 떨어지면서도, 자,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오르면서 떨어지고 하잖아요. 자, 혼자서 매매하면 절대 못 버텨요. 멀미나서. 자, 그래서 제가 문자 남겨주시면 확실하게 목표가 잡아드린다고 했던 거고요. 자, 그리고 현 윤정부, 자, 윤정부와의 관계, 이건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실 텐데요. 당연히 현 정부와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발언들은 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들만 말씀드릴 거예요. 이 삼부토건의 조남욱 전 회장, 삼부토건의 조남욱 전 회장이 현역 시절에 이 고위 검사들과 폭넓은 관계를 유지했었고, 그 일정표에 자주 등장했던 게 바로 윤 검사였습니다. 자, 현재 윤석열 대통령인 거죠. 2011년에서 2012년, 자,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당시 이 조남욱 전 회장과의 골프 약속, 이 오찬 약속 등이 많이 있었고, 이때 명절 선물도 그때 당시 부사장인 이 둘째 아들 조시현 씨를 통해서 보냈다고 하죠. 그리고 2011년 이 삼부토건 경영진이 횡령 배임 의혹을 받고 수사를 받은 결과 어떻게 됐냐? 자, 무혐의 처분이 됐었어요. 이건 다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들이에요. 자, 하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검찰은 이 뇌물과 관련해서는 이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종결시켰어요. 자,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, 자, 이번 우크라이나 재건 최대 수혜주 이 삼부토건 이미 업무 협약도 맺었죠. 지금 가장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우크라이나 재건, 자, 재건 산업에는 바로 이 1200조 원이라는 큰 금액이 투입된다고 해요. 이러한 과정에서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많이 나올 거고요. 자, 그리고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이 1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죠. 당연히 윤석열 정부에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큰 금액을 투자하는데 직접 밀어주고 있는 이 삼부토건, 자, 삼부토건이 수혜를 무조건 받겠다 판단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. 어찌됐든 이 우크라이나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 80억 달러, 자, 10조 원이죠. 이 10조 원을 이번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영부인이 방한해서, 자,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고, 그 이후에 이 가서명을 했는데, 그 내용이 이 10조 원을 최장 40년 동안 연 몇 프로냐? 0.15%. 자, 0.15%의 금리로 가서명했다는 거예요. 이 규모 자체가 윤 정부에서 당초 공약에서 냈던 규모보다 무려 이 80배나 많은 수준이었고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상황에서도 좋지 못한 모습으로 보고 있는 거죠. 뭐 물론 현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가서명한 거고 확실한 금액과 이 금리를 정한 적 없다, 우크라에게 해명을 요구한 상황이고요. 당연히 이 힘든 나라를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에요. 그 과정에서도 이 한국 기술을 알리고 이 투자한 금액보다 더 큰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으니까요. 자, 그런데 뭐 우리나라 국민들도 돈 없고 힘들어하는데 이 대출 하나 받으려면 금리 장난 아니잖아요. 뭐 이건 여담으로 한 말이고,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파격적인 조건으로 도움을 주면 이 러시아는요. 자, 러시아가 한국을 좋게만 바라볼까요? 물론 현재 상황이 이 러시아가 나쁜 놈, 자, 우크라이나가 피해자, 이런 시선이 있긴 한데,
그래도 이 무작정인 도움보다는 어느 정도 중립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. 자,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 정리해 보면, 자, 이 삼부토건 같은 경우,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와 이 정치 테마주에 엮여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, 실체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, 이 대장주로 가기에는 재무도 좋지 못하고 이 기술력도 압도적으로 뛰어난 회사도 아니라는 거고, 길게 가져가기엔 이 리스크가 너무 큰 종목이라는 거죠. 투자를 하더라도 이 단기 투자 그리고 소액 투자를 해야 하는 종목이라는 거고요. 혼자서 매매하기 위험한 종목인 만큼, 자, 앞으로 급등을 떠나서 이 급락 또한 반드시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영상 계속해서 올려드릴 거긴 한데, 본업으로 바쁘신 분들은 자, 일일이 찾아보기 힘드시잖아요. 그래서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-9589-1279번으로 숫자 1번, 문자 1번 또는 3부 남겨주시면 제가 목표가 매수가를 떠나서 이 3부 토건 관련 뉴스 공시 나올 때마다 제가 분석해서 내용 꼭 남겨드릴 거예요. 자, 그리고 계속해서 알아보기 전에 제가 이번 연도에 큰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준비해놨는데요. 이 섹터가 왜 오를 건지 당연히 설명드릴 거고요. 자,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1번 남겨주시는 분들은, 자, 모든 분들께 제가 분석 통해서 뽑아놓은 종목들이에요. 큰 상승 가능한 이 숨겨놓은 종목들, 자, 종목명이랑 매수가 알려드릴 거고요. 자, 그냥 이 숫자 1번만 편하게 남겨주시면 돼요. 일단 이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테마가 뭐였죠? 바로 이 2차 전지. 자, 2차 전지였어요. 에코프로나 이 에코프로 BM만 봐도 주가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. 하지만 이 아무리 강한 섹터라고 해도 수급이 영원하진 못해요. 모든 뉴스에서 말하고 있죠. 2차 전지의 뒤를 이을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라. 자, 이번 달은 이 보시다시피 세계적인 경제지표 부진,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 등의 영향을 받는 데다가 이 달러 채권 금리도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. 자, 이 쉬어가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. 쉬어가는 타이밍이 장인데, 하지만 오히려 이 시기를 변곡점으로 삼아서 이 차세대 주도주를 발굴하고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. 이렇게 주가가 주춤할 때, 이럴 때일수록 에코프로나 금양, 모두가 알고 있는 에코프로나 금양같이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미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이 모두가 살 때 사면은 그땐 늦는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도대체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? 일단 저는 이 AI 그리고 반도체, 마지막으로 이 폐배터리,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주식시장을 다시 한번 이끌어 갈 거다,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. 당연히 이 근거 없는 제 생각이 아니고 이유가 있는 판단이라는 거예요. 자, 빠르게 하나씩 설명드리면, 자, 일단 AI, 챗 GPT나 이 AI에 대한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 있는데, 보시다시피 AI 기저귀부터 AI 챗봇, AI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 후보 물질 도출, 여러 세계에서 이 AI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런데 이 AI 테마가 엄청난 수급을 받았던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. 그만큼 이 투자의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 국내 AI 기업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만큼 수혜를 받을 종목을 추려내기가 쉽다라는 거고요. 자, 다음으로는 반도체. 이건 언제적 반도체냐? 삼성전자 다 죽었다,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,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바로 반도체와 외인들. 자, 반도체와 외인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. 지금 반도체 부진한 건 사실이에요.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 대표 주식은 삼성전자죠. 이 반도체가 과연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끝날까요?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. 최근까지 이 반도체가 부진했던 게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 몰리기도 했었고, 미국의 중국 규제, 자, 다 알고 계시죠? 미국이 중국 규제로 실적 등의 타격이 있었지만 이미 반도체 업계에서는 보시다시피 이 회복기에 들어서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, 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나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독소 조항, 아니면 일본의 화이트 리스크에서 이 한국 배제, 이러한 큰 갈등이 이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서서히 해소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. 이러한 내용을 보고도 이 반도체는 끝났다, 과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? 이 반도체야말로 매수 타점만 잘 잡으면 장기 투자와 최고의 우량주를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섹터라는 거죠.
마지막으로는 바로 2차 전지인데요. 자, 2차 전지에서 이동할 주도주. 자, 주도주를 찾으라면서 왜 다시 2차 전지를 말하냐?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바로 이 폐배터리입니다. 자, 지금 이 미국, 자, 미국이나 유럽, 그리고 이 국내에서 공통으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폐배터리예요. 얘네가 왜 그렇게 폐배터리에 관심을 갖고 있냐? 기사에서도 대놓고 나와 있죠. 이 돈 되는 폐배터리. 자, 이 사업이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. 이 기업에게 돈이 되면은 당연히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돈이 되는 거고요. 이 전기차도 당연히 차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폐차를 해야 되는데, 자, 지금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성장했죠? 이 전기차 시장은 가면 갈수록 내연기관차보다 커갈 수밖에 없고 결국 이 폐배터리, 자, 폐배터리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지금 이 전 세계의 폐배터리 시장이 2030년도, 자, 2030년도 70조 원에서 2040년도까지 230조 원, 무려 230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 전 세계 전기차 폐차 대수는 1세대, 자, 바로 1세대 전기차가 폐차되는 2025년을 기점으로 56만 대에서 2040년까지 4,227만 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.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고 진짜 블루오션이라는 거죠. 자, 특히나 이 배터리 원료가 하나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 원료를 확보할 수 있어서 이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어떤 기업이든 간에 탐낼 수밖에 없고 한 번 더 이 고평가, 자, 고평가를 받지 않은 바로 저평가되어 있는 엄청난 섹터라는 거예요. 자, 제가 2023년도, 꼭 2023년도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주도주, 이 AI, 반도체, 폐배터리에 대해서 왜 새로운 주도주가 될 것이고 매수해야 되는지 설명드렸는데 또 여기서 이 관련주들은 엄청나게 많아요. 제가 이 큰 종목들만 추려놓긴 했는데 이걸 제외하고도 무수히 많다는 거죠. 이 많은 종목 중에서도 이 회사의 재무, 그리고 이 미래성, 자, 미래성과 사업성 등을 파악하고 성장 기대값이 가장 높은, 자, 바로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게 에코프로, 금양 같은 기업을 찾는 방법이겠죠. 자,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가려놓은 종목들이, 자, 이런 가려놓은 종목들이 이렇게 바로 제가 판단해낸 그런 종목들인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-9589-1279번으로 문자 1번, 자, 숫자 1번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. 당연히 제가 가려놓은 이 종목들 종목명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왜 대장주로 갈 것인지, 왜 많이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 이 근거에 대해서도 다 설명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번만 편하게 연락 남겨주세요.